자, 두 번째 변신은 삼선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제 행정가의 길로 가죠.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합니다. 2006년이었는데요. 상대는 누구였냐면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진대재 장관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정부 때 정보통신부 장관을 했는데 경북중학교 서울대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게 이깁니다. 왜냐하면 2006년 때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데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이때 지방선거에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하죠.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59.68%, 거의 2배의 더블 스코어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됩니다. 재선, 그러니까 4년 뒤에 선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선거가. 참, 이었던 뭐 운명의 장난입니까?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렇게 3명이 붙습니다. 김문수, 심상정, 유시민. 이 세 사람은요 정말 각별한 사이입니다. 김문수 서울대 경영학과 70학번, 심상정 서울대 역사교육과 78학번, 유시민 서울대 경제학과 78학번. 이 두 사람 친구인데 이 세 사람이 같이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데요. 1980년대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 두 사람이 먼저 같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5년에 이제 구로 동맹파업 사건이 있는데 그때부터 친해져요. 그때부터 친해지다가 이제 어디서 이 세 사람이 인연이 얽히냐면 1986년에 5.3 인천항쟁으로 불리는데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시위를 해요. 시위를 하다가 김문수 후보가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고문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는데 그때 누구와 같이 잡혀가냐면 유시민 작가의 동생 유시주 씨가 있어요. 유시주 씨와 같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당시에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란영 씨와 유시민 작가가 함께 보안사 앞에 가서 항의도 하고 막 석방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훗날 김문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그 영상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좀 돌더라고요, 요즘 짤이. 공개적으로 유시민 작가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유시민과 두 누이, 아까 이제 동생 유시주 씨와 누나가 있어요. 유시민 작가 유시춘 씨. 그 두 사람이 김문수 후보를 많이 도와줬대요. 적극 나서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 제가 거듭 감사를 한다. 이때 잡혀갔을 때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행방을 불지 않았던 게 바로 심상정. 심상정 후보가 어디 있는지를 끝까지 불지 않았다고 하죠.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얽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서노련이라고 해서 서울 노동운동연합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이 출마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것도 참 공교로운데 이게 2010년 선거잖아요. 근데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하늘나라로 가면서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장 이제 적통이라고 볼 수 있는 유시민 작가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차기 대선 주자에서 박근혜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해요. 한때는. 자, 그러다가 처음에는 유시민 작가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다가 서울시장 후보로 한명숙, 거기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총리를 했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죠.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되면서 유시민 작가가 경기도로 옵니다. 여기 보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참여당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와 단일합니다. 그때 민주당 후보가 누구였냐면 김진표 경제부총리하고 국회의장까지 한 김진표 후보와 싸웠는데 제 기억으로는 1%포인트 안팎 정말 박빙으로 유시민 작가가 이깁니다. 심상정 후보가 결국 선거 직전에 사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이제 맞붙은 거죠. 결국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김문수 52.2%, 유시민 작가 47.79%로 김문수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을 한 거죠. 요즘 이제 선거 때 보면 자신이 경기도지사 때 잘했어요 하잖아요. 실제로 평이 좋았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일을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자마자 경기도 최초로 이제 환승하면 깎아주는. 그래서 이제 통합요금제를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서울은 도입을 했는데 경기도가 잘 안 풀렸는데 바로 이제 서울과 얘기를 해서 통합요금제 하죠. 그다음에 경기 북부와 남부를 서로 이어주는 경기 순환버스를 도입을 하고요.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GTX 수도권에서 광역 급행철도 요거 GTX 요거를 기획한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었고 뭐 광교, 판교 이런 신도시 개발했고 규제 풀어가지고 삼성전자 고덕단지를 평택에 유치를 하죠. 평이 좋았어요. 이게 재선도 됐겠죠. 평이 좋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삐끗하죠. 그 유명한 바로 도지사입니다 하는 소방관 통화.
김문수 지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119 소방관에게. 그래서 난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119 소방관 장난 전화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저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요? 여기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름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신 건데요? 도지사입니다. 알겠어요. 끊어요. 근데 이 녹취가 공개가 되는 거죠. 도지사 갑질로 당시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워낙 당시에 좀 김문수 후보에게는 치명타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출마했을 때 제가 이제 뉴스에 진행하다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길을 잃고 헤매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남양주 소방서 119 대원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좀 논란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119 소방서가 더 잘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을 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자기는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해서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했는데 이 소방관이 장난 전화로 취급했다. 어쨌건 소방관들이 고생하는데 불편 끼친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저랑 인터뷰에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죠. 도지사 때. 자, 그런데 대통령 꿈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왜냐하면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탄생하던 그 대선 경선에 김문수 후보가 실제로 출마를 합니다. 경기도지사 타이틀 달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타이틀 달고 이번에 경선 도전했었잖아요.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보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합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은 통합의 리더십인데 세습 리더십,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거죠. 리더십으로는 통합이 약하지 않겠냐. 5.16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말은 헌법에 안 맞는 말씀이다 라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때는 적수가 없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경선을 84%로 압도적인 격차로 되거든요. 근데 2등을 김문수 후보가 했었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때 새누리당 출입이었거든요. 정치부 출입이었는데 저도 기억이 저도 이거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가 8.7%를 얻었더라고요. 예. 어쨌건 대통령의 꿈은 계속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도지사를 3선까지 할 수 있잖아요. 3선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해요. 자, 2014년 1월에 2010년 재선했으니까 2014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3선 불출마 선언합니다. 이때도 대통령 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도지사를 3선에서는 좀 대통령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역대 경기도지사가요.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90년대부터 보면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김동연인데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전부 다 대선 주자였어요. 안 돼요. 이사의 경기도지사는 안 됩니다. 서울시장은 이명박 딱 됐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렸어요. 당시에. 근데 손학규 후보도 그러고 보니까 아까 대선 출마해서 안 돼서 2007년에 민주당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손학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했죠. 참 묘한 인연들입니다. 좀 딴 얘기인데 잘해야 돼요. 어디서 또 만날지 몰라요. 그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어디서 또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건 불출마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2014년에 새누리당 보수 혁신위원장을 맡아요. 그때 당대표가 누구냐면 김무성. 이 사람 두 사람도 또 인연이 많은데 제가 처음 기억나십니까? 1996년에 초선 공천 받았을 때 그때 김무성 똑같이 96년에 공천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김무성 당시 대표가 당시 안대희 총리 낙마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는 후임 총리로 김문수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때까지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비박으로 불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하고 조금 더 친했죠. 김문수, 이재호를 박근혜 대통령하고 붙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친박에서도. 왜냐하면 어쨌든 이들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박근혜, 김문수, 이재호 참 고집 셌어요. 당시에. 만나면 안 풀려요. 네, 참 안 풀렸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상으로는. 어쨌건 이때 또 기억나시겠지만 김무성 대표가 약간 비박처럼 박근혜 대표와 대통령 각을 세우죠. 박근혜 정권인데. 예. 참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친박 서청원 대표와 붙어서 김무성 대표가 되잖아요. 예. 이때 어쨌건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하는 얘기예요. 이건 또 김문수 후보가 일관됩니다. 부패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청렴, 영생, 부패, 즉사.
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청렴은 부패하면 죽는다. 깨끗한 정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정치적 타협도 죄악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헌법 특권을 방패 삼아 범죄자를 감싸는 국회는 필요 없습니다. 이때 한 얘기예요. 2014년에. 지금도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정치개혁 발표하면서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그죠? 방탄 같은 거 다 포기해야 된다. 심지어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 특권, 부정부패에는 되게 엄격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때 보수혁신장 이후에 안 풀립니다. 암흑기로 들어가요. 정치적 암흑기. 그러니까 이때 경기도지사에서 재선 이후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변신으로 이어지는데 2016년에 20대 총선에 대구 수성갑으로 출마합니다. 이때부터 좀 비판을 받죠. 왜냐하면 아니 보통은 삼선까지 하면 험지로 갔는데 아니 험지에서 당선됐던 사람이 대구 수성갑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양지잖아요, 그죠? 글로 내려가니까 이제 비판을 받는데 여기에 수성갑이 이한구 의원이었는데 공천심사관리위원장을 맡고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 자리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서 져요, 집니다. 당시 상대는 김부겸. 여기도 또 좀 묘한 게 두 사람이 경북고등학교 또 같이 나왔고 같이 민주화 운동도 같이 했던 동지예요, 동지. 이때 왜 김문수 후보가 내려갔냐면 김부겸이가 워낙 센 거예요. 여기 나오기 전부터 대구시장도 출마하고 그전 총선도 출마하고 해서 이 김부겸 후보가 민주당과 별도로 본인 경쟁력을 상당히 세게 갖고 있어서 누구를 붙여도 져요. 자꾸 지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이한구 공천감 심사위원장이 자기가 떠나면서 될 사람을 붙인다고 하면서 강력한 상황 안 친 게 김문수입니다. 예. 그런데 떨어지죠. 근데 김문수 후보 탓만하기도 그런 게 이때 총선 공천이 엉망이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김무성 대표는 막 옥새 파동 벌이죠. 그다음에 진박 논란, 막 박근혜 사람들 막 내려보내고 진박 논란 벌어지죠. 하면서 결국 대패랍니다. 대패. 김부겸 62.3%, 김문수 37.69%.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 대첩. 정말 대첩이라고 할 만큼 큰 차이로 이기죠. 새누리당은 수성 그야말로 쇼크. 네.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 그리고 나서는 2년 뒤에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는데 또 집니다. 이때도 비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니 뭐냐 대체 경기지사 하다가 대구 내려갔다가 또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이냐. 서울시장에서는 경기지사는 경기 부천에서라도 했지. 뭐냐 서울시장 왜 오냐? 라고 하는데 이때 또 워낙 어려울 때잖아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지방선거입니다. 예, 이때 아주 참패라죠. 사실은 2등도 어렵다고 봤어요. 당시 2등을 안철수 후보가 할 거란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 2등은 하지만 큰 격차, 거의 더블도 더 나는 차이로 박원순 시장에게 지지요. 이러면서 세 번째 변신을 합니다.